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을 정리해봅니다. 온더 스포츠. 안녕하세요. 온더스포츠의 김태범입니다. 온더스포츠 지난주에 첫 방송 시작했죠. 오늘 2회를 맞았습니다. 스포츠 팟캐스트 중에서 가장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자 하는 저희 온더스포츠 감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상당히 얘기거리가 많기 때문에 부지런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Let me go. Stop talking, let me go. 네, 오늘도 저 김태범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 옆에 또 여러분이 계십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박힘찬 PD, 그리고 양효석 AD, 오종석 AD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새로운 얼굴이 등장을 했어요. 드디어 이 남자 넷이서 지난주에 방송을 했는데 드디어 오늘 뉴페이스 여자분이 오셨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예쁘다. 안녕하세요. 김민정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정입니다. 네, 간략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자기소개하기 전에 너무 환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 농구, 배구, 그리고 뭐 각종 비인기 종목들을 다니면서 스포츠 아나운서로 활동 중입니다. 네. 네. 아, 네. 반갑고요. 남자들 너무 좋아하는데 지난주하고 완전 분위기 다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느끼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또 새로운 분 한 분 계신데요.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자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2학년 21살 이메리입니다. 네. 오, 반갑습니다. 어려워. 21살이라는 걸 상당히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아, 이분이 이제 취재 쪽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앞으로 저희 쪽에 또 많은 도움을 주실 것 같습니다. 반갑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첫 방송을 하고 나서 가시적인 성과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좀 웃기긴 한데 저희 그 아이튠스 올라가 봤더니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카테고리 그리고 최신 및 주목받는 목록에 일단 올라갔고요. 그 목록에서 오른쪽으로 한 4번 정도 넘기면 온더스포츠가 뜹니다. 이제 한 주 한 주 하면 할수록 이제 앞으로 조금씩 이동을 할 거라고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주간 서영욱인가요? 예, 그 프로그램을 제칠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나눌 얘기는요. 며칠 전에 끝난 한국 시리즈 6차전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 얘기 좀 먼저 좀 해보려고 합니다. 5차전, 6차전을 삼성이 가져가면서 4승 2패로 삼성이 2012 프로야구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4차전까지 이제 얘기를 나눴었고, 오늘 두 경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될 텐데, 5차전이 재미있었고, 여기가 바로 승부처였던 것 같습니다. 삼성이 2대1로 승리를 거뒀고요. 이 경기 좀 중간중간에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거 좀 기억이 남으세요? 저는 일단 그냥 선발 투수부터 봤을 때 네. 되게 재밌었어요. 1차전에서도 윤희상 투수가 완투 패를 하긴 했지만 굉장히 잘 던졌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 윤희상 투수가 되게 벼르고 나와서 리벤지 매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좀 투수 면에서도 되게 흥미로운 게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윤성환 투수가 6이닝 1실점, 한국 시리즈 2승을 거뒀어요. 두 경기 0.79, 거의 MVP급 활약이 됐고요. 윤희상도 잘 던졌는데, 두 경기 다 잘 던졌는데, 결국 2패로 끝났다는 게 조금 안쓰러운 선수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날 삼성이 권혁, 안지만, 오승환으로 연결을 시켰어요. 거의 1차전하고 흡사한 그런 승리를 가져갔어요. 이날 저는 경기 보면 SK가 뭐 지려면 어쩔 수가 없다. 사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SK가 좀 찬스도 많았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였는데 참 안 되는 집이 이렇게도 안 되는구나. 그 경기 후 인터뷰도 보니까 확실히 류중일 감독이 얘기를 하는 게 이 경기는 삼성이 거의 지는 경기였는데 SK가 더 못해서 졌다 이러더라고요. 네. 안타 수에서도 SK가 하나도 많았고요. 삼성도 투수 빼고는 솔직히 타자들이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이제 폭투하고 에러 2개로 2실점 한 것이 그렇죠. 되게 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안 좋은 상황으로 점수를 줬고 또 점수를 뽑아야 할 상황에서는
번트 실패가 나온다든지, 뭐 더블 스틸 하다가 3루 주자 이호준이 잡혀서 죽는다든지, 이런 정말 나오지 않아야 될 상황들이 많이 나왔고요. 9회 초 최정의 3루타, 노아웃 3루에서 점수를 못 내고 끝났다는 게 정말 SK 팬들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그런 순간이었어요. 이번에 한국 시리즈 5차전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저는 쭉 보면서 제일 재밌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9회 초에 오승환이라는 철벽 마무리가 무너지느냐 아니냐가 참 딱 저는 거기에 많이 주목을 했었는데, 여기서 일단 최정이 3루타를 쳤기 때문에 좋다, 됐다, 드디어 드라마를 쓰는구나 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야 땅볼 때 못 들어오고 아닌가? 근데 볼넷 또 나가고, 박정권 선수가 볼넷 나가고, 이제 뭐 뒤에서 플라이 하나만 쳐줘도 동점 가고 연장 가면 재밌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오승환은 오승환이더라고요. 네, 삼진 2개로 끝냈죠. 네. 근데 그 마지막에 이 오승환이 박진만 삼진 잡는 장면을 보니까 볼이잖아요, 그거. 그쵸. 그 여러 가지 인터넷에서 난리더라고요. 이게 오승환 존이다. 네. 분명히 타자 반대쪽 바깥쪽으로 거의 볼 2개 정도까지 빠질 법한 볼이었는데 바로 스트라이크를 잡고, 그 다음 장면에서 보니까 이마수 감독이 나가려다가 또 멈추더라고요. 항의를 네, 항의를 하려다가 멈추는 장면에서도 왜 저기서 항의도 하지도 않고 급하게 마무리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네. 참 심판들도 날씨도 춥고 빨리 들어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최정의 3루타가 사실 잠실 아니었으면 넘어가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중앙 펜스를 네. 125m를 받았으니까 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잠실이 효과가 잠실 효과 때문에 잠실 효과를 지난번에 얘기했던 네, 분이 제- 정석씨잖아요. 그러니까 제 예상이 딱 여러 가지로 많이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여기서 또 자기 어필한 거군요. 왜냐하면 삼성이 그렇게 이득을 보는 게 되게 많았었어요. LG하고 네. 경기에서도 패스 맞춰서 2루타 될 거를 3루수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상대편이 쳤는데 아깝게 펜스 맞고 떨어져서 단타로 끝나는 경우도 많았고, 근데 이번에는 뭐 조건은 비슷했지만 확실히 삼성이 그걸 잘 작전 야구하고 빠른 발로 이용해서 되게 유리하게 효과를 이끌고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8회까지 참 안 되는 장면들이 많았고 9회 초에도 홈런성 타구가 3루타로 끝났고 땅볼 때 들어올 수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또 못 들어왔고, 마지막에 이 볼 같은 볼에 또 스트라이크 판정까지 나면서 질 수밖에 없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SK가. 네. 이날 오승환이 세이브를 올렸고요. 한국 시리즈 통산 8세이브, 포스트 시즌 통산 10세이브, 9대성과 타이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2대1로 삼성이 3승째를 거뒀죠. 그리고 6차전 7대0으로 삼성이 이겼습니다. 아주 싱겁게, 마지막이 참 싱겁게 끝났습니다. 이날 장원삼이 7이닝 1안타 무사사구, 삼진 9개 무실점, 최고의 활약을 해주면서 SK는 뭐 이렇다 할 찬스가 없었어요. 철저하게 봉쇄를 당했어요. 그리고 삼성은 재밌었던 게 박성민 선수가 한 방 그래도 마지막에 해줬다는 거. 그렇게 부진하던 이 홈런이 시리즈 2번째 안타였는데 1대0에서 3대0을 만드는 중요한 홈런이 됐어요. 이승엽의 3타점 3루타. 결국 이승엽 선수가 한국 시리즈 MVP에 선정됐습니다. 다들 이승엽 MVP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시나요? 난 반댈세. 저는 그러니까 이승엽도 되게 1차전하고 7차전 처음과 끝을 마무리 잘 지었잖아요. 네. 거의 결승타 가까운 걸 했는데, 근데 저는 그거보다 일단 장원삼 투수가 되게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게 2차전하고 7차전을 거의 완벽하게 가까운 걸로 묶었고 6차전. 네, 6차전까지. 그래서 뭐 기사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승엽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오히려 장원삼이 확실히 찬물을 끼얹으면서 분위기에 중간에 맥을 끊으면서 잘 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또 그 결과를 보고 이승엽 선수가 MVP에 선정되고 나서 이제 WBC 국가대표로 이제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겠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네. 그거 보면서 참 이제 과연 국가대표 1루수는 누가 될 것인가 더 이제 전쟁이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태균, 박병호 이런 선수들은 신경에 거슬리는 발언이었겠네요. 그렇죠. 이대호 선수도 있고요.
아, 이대호도 있구나. 아, 일본에는 아무래도 이대호를 까먹고 있었네. 이대호 선수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또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것 또한 이제 주목해서 볼만한 그런 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이승엽이 한국 시리즈 MVP는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정규 시즌 MVP는 여러 번 했는데 해볼 거 다 해본 거죠, 이제. 예. 그리고 이날 진정한 승리자는 이승엽이다라는 얘기가 또 나왔던 게 관중석에 있었던 부인 이송정 씨가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그쵸. 아예 따로 샷을 계속 잡던데. 예, 이날 그 인생은 이호준처럼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거 아시죠? 로또준. 네. 그러니까 이호준이 예전에 과거 SK 우승할 때 한국 시리즈에 부인이 한번 카메라에 잡혔다가 예쁜 아이들과 함께 인생은 이호준처럼 살아야 된다 했는데 이번에 이승엽이 좀 전세를 역전시키지 않았나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아예 카메라 한 대가 그쪽에 네. 고정이 돼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성이 우승을 차지했고요. 작년에 이어서 2연패 통산 6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조금 재미없는 시리즈였죠. 그쵸. 뭐 4차전까지는 좀 그래도 뭔가 되나 싶었는데. 그래서 저는 SK가 그나마 분발을 해서 좀 그나마 그래도 잠실까지 2번이나 이끌고 온 게 되게 괜찮지 않았나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역시 잠실 2게임은 모두 삼성이 이겼네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정확하네요. 잠실 그러네요. 10연승이었다고. 12연승으로 12연승으로 우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시리즈 얘기는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일정이 아시아 시리즈가 이제 뭐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삼성이 이제 우리나라 대표로 나가게 됐고요. 이번에는 사직에서 하기 때문에 롯데가 또 나가요. 네, 그렇죠. 한국 팀이 2팀이 나갑니다. 음. 그래서 일본의 요미우리, 대만의 라미고 몽키즈, 원숭이가 마스코트네요. 중국의 차이나 스타즈, 호주의 퍼스 히트 이 팀들이 아시아 시리즈를 갖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이 얘기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월요일인데요. 오늘 낮에 정규 시즌 MVP와 신인왕 발표가 있었습니다. 넥센의 박병호 선수가 MVP, 서건창 선수가 신인왕으로 선정됐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이긴 했어요. 네. 원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원하지 않았나요? 왜죠? 절대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 누구를 뭐 미는 선수가 있었나요? 미는 선수는 없었지만 LG 받지 최성원 않았으면 선수가 하는 저도 아까 말했듯이 최성원 선수가 투수 중에서는 거의 독보적으로 앞섰는데 LG의 최성원 투수. 네, 또 서건창 선수가 후반기에 하락세여서 기대를 걸어봤지만 네. 역시나 네 서건창이 받더라고요. 압도적인 표차로 97표 중에 79표를 득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누구나 예상했던 결과처럼 나와버렸죠. 두 선수 다 압도적인 표를 얻었죠. 그쵸. 네. 서건창 선수가 79표, 박병호 선수가 72표를 얻어서 거의 이제 넥센 천하가 됐죠. 그러니까 팀 성적과는 관계없이 두 선수가 워낙 잘했어요. 기록상으로. 박병호나 서건창이나. 그쵸. 예. 근데 그래서- 팀 성적이 좀 네.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MVP가 또 통상 두 번째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지 못한 팀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무튼 뭐 넥슨으로서는 경사가 났죠. 예. 그렇게 됐고 바로 직후에 또 뉴스가 하나 떴는데요. 롯데의 감독이 발표가 됐어요. 김시진 감독 선임이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정민태 투수 코치까지 함께 간다고. 여기 롯데 팬 있잖아요. 민정 씨 제 롯데 팬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이런 말씀을 방송 중에 드려도 되나요? 네, 아니 저희는 상관없어요. 저기 종석 씨, 효석 씨 LG 팬이라고 지난주에 다 얘기했고요. 저기 박힘찬 PD 하나 팬이라고 지난주에 얘기했고요. 상관없습니다. 롯데 팬으로서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새로 오신 감독님이 뭐 반갑게 맞아들여야 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또 고원준 선수나 황재균 선수가 넥센에 있다가 또 트레이드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새로운 감독으로서 이제 익숙한 감독님이 오시면 또 분위기를 세 명이서 잘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또 이제 롯데의 올 시즌에 좀 나아졌지만 좀 약하다고 평가가 됐던 불펜진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또 길이 되지 않을까 기대도 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투수들 키우는 데는 뭐 일가견이 있다 이런 평들이 있으니까 그쵸. 기대를 좀 해볼 만하네요. 예. 궁금한 게 얼마 전에 양승호 감독이 내려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근데 5일 됐어요. 왜 5일 만에 이렇게
바로바로 되는 게 그리고 미리- 김시진 감독이 또 넥센에서 방출? 그렇죠. 네, 기다렸다는 넥센에서 듯이 경질이 된 지 49일 만에. 굉장히 뭔가 잘 맞물려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나 생각이 드는데. 네. 김시진 감독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직장을 구했어요. 그래서 혹시 일각에서는 또 직장을 구하고 나서 네. 또 나온 게 아니냐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미리 준비가 돼 네. 있었다. 이것도 혹시 넥센발 그 현금 트레이드 아, 그럴 수 냄새가 나지 않나. 고도에 또 넥센이 그동안 네. 자주 해왔던 그 뒷작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감독까지도 이렇게 기둥을 팔았다라는 음. 말도 있더라고요. 이장석의 꿍꿍이가 항상 궁금하긴 해요. 저도. 저도 진짜 좀 충격적이었던 게 일단 김신인 감독이 넥슨에서 해임을 한 것도 아니고 해임이 됐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했는데 또 네.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롯데로 들어가니까 이게 뭔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렇네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또 재밌기도 한데 또 감독을 팀들이 자꾸 돌려 쓰는 느낌도 들어서 팀 색깔이 조금 흐려지지 않나, 그 팀들만의 특징이 조금 흐려지지 않나 하는 우려도 조금 되기는 하는 네. 것 같아요. 김시진 감독이 넥센에 있을 때와 롯데에 있을 때 또 어떻게 그렇죠. 차이를 보여줄지. 김시진 감독 입장에서는 롯데 감독이라는 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항상 하위 팀 맡고 있다가 5년 연속 포스트 시즌 나간 이런 성적 좋은 팀을 맡았을 때 과연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본인 입장에서는 좀 신나지 않을까? 뭐 감독할 맛이 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그쵸. 들어요. 항상 이제 표정이 잘 웃는 감독님이신데 네. 요새 또 넥센에서 몇 년간 표정이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근심 많았죠. 근데 이제 내년부터 어떻게 또 모습이 변할지도 네. 궁금하게 근데 됩니다. 또 막상 롯데 감독들의 표정도 롯데까지 그렇죠, 네. 아무래도. 가끔씩 보면은 벌써 오늘 독이 든 성배다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음. 아무튼 네. 저는 오늘 상당히 재밌었던 게 MVP 신인왕 발표가 낮에 한 2시 반에 있었어요. 네, 직후에 바로 또 1시간 정도 만에 롯데 감독 발표가 네. 됐거든요. 전 요 포인트에 대해서 추리소설을 한번 써봤습니다.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감독 발표를 하면 다른 이슈들하고 얹혀가지고 물타기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어느 감독을 데려오던 찬반이 나뉘어요. 뭐 좋다는 사람도 있고 뭐 왜 김시진이냐 이런 여론 분명히 있거든요. 정말 적당히 물타기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김응용 감독 선임 발표만 봐도 준 플레이오프 1차전이 열리기 한 3시간 전에 발표를 하면서 준 플레이오프에다 한번 쫙 찬물을 네, 끼얹었죠. 그랬죠. 적당히 묻어갔고 그리고 김응용 감독 발표 난 지 48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염경엽 감독 발표가 났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물타기를 하면서 쓱 넘어가는 건데 저는 이 김시진 감독 발표를 보면서 롯데도 이제 발표를 하긴 해야 되는데 타이밍을 이렇게 좀 보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순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롯데한테는 전 2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롯데가 아시아 시리즈에서 우승을 할 경우 우승하는 날 터뜨리면 괜찮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류현진이 메이저리그 진출이 확정되는 날. 2가지 정도 기회가 있었다고 봤는데 그럼 왜 오늘이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뭐 제가 내린 결론은 이래요. 롯데가 프런트에서 봤을 때는 앞서 얘기한 그 2가지 경우가 그다지 확률이 높지 않다. 그쵸. 네. 삼성도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그다지 높지 않다. 일단 그렇게 보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오늘 이 MVP 신인왕 발표에 묻어가면 또 좋은 게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묻어가고 혹시나 만약에 롯데가 우승을 하더라도 류현진이 MLB에 진출을 하더라도 또 좋아요. 완전히 덮어버릴 수 있거든요. 이 김시진 감독에 대한 논란을. 이런 효과를 좀 누리지 않았나. 근데 그런 소설을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느끼기에는 김시진 감독이 이미지가 꽤 좋은 편이었잖아요. 네. 또 타팀 팬들 치고 김시진 감독을 특별하게 뭐 싫어한다거나 넥센 팀은 일단 거의 김시진 감독 완전 편이었고 그래서 김시진 감독이 롯데로 온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찬반 논란보다는 의외다 뭐 괜찮을 거라는 네. 뭐 투수를 보강하는 측면에서 롯데가 굉장히 꿈꿔오던 그런 투수 왕국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측면에서 그래서 롯데 입장에서 뭐 물타기를 시도는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또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는
않을 만한 그런 사안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김시진 감독이 안티가 사실 별로 없는 감독이죠. 넥센 감독 물러날 때도 상당히 동정론이 들끓었었고. 또 넥센의 감독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네. 않을까요? 근데 하위권에 머물던 팀의 감독이기 때문에. 근데 과연 김시진이 양승호보다 나은 감독이냐에 대해서는 물음표인 롯데 팬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지금 롯데 팬들 중에서도 김시진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하다. 라는 여론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오늘 잠깐 봤는데. 투수는 잘 키우는데 성적은 안 나오는. 그렇죠. 네, 김시진만의 어떤 감독 스타일을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또 구석구석이 있거든요. 네. 한국 프로야구에서 김성근 감독이 가지 않는 이상 저는 뭐 거의 다 찬반이 나뉜다고 그렇죠. 봅니다. 네. 근데 김시진 감독이 제 생각으로는 김성근 감독 다음으로 그래도 좀 이렇게 신임을 얻고 조금 안티가 적은 그런 감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네. 자, 아무튼 요 김시진 감독, 정민태 투수 코치의 행보 좀 또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번에 한번 감독들 얘기만 한꺼번에 모아서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신인 감독들이 벌써 3번째지 않습니까? 요 며칠 사이에. 네, 감독들 각각의 스타일, 또 여기 각자 생각들이 다를 것 같은데 LG 팬들은 뭐 김기태 감독에 대해서 얘기할 것도 많을 것 같고 뭐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박병호, 서건창이 다 LG 출신이잖아요. 네. 그쵸. LG는 항상 이런 것 같아요, 이미지가. 김상현에 이어서 이제 시즌2가 돼버렸는데, 좀 어떻습니까? LG 오른쪽 타석에는 수맥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LG가 그동안에 우타 거포가 없었거든요. 네. 조인성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일단 포수였고 우타 거포에 4번 타자가 없었는데 그토록 원했던 타자들이 계속 그렇게 줄줄이 트레이드돼서 터지는 거 보면은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LG가 유망주를 고르는 눈은 있는데 키우는 눈은 없다. 이건 정말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네. 효석 씨는 할 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 LG가 모기업이 이제 트윈스가 이제 대기업이 모기업이고 뭐 그렇다 보니까 앉아서 편히 쉬다가 이제 간 보는 거죠. 의은이 형이나 요섭이 형 뭐 이런 형들이 이제 살짝 간 보다가 네. 좀 아니다. 여기서 못해 먹겠다 싶으면 이제 슬슬 이제 작업하는 거죠. 맛만 보여주는 거예요. 나 잘할 수 있다. 근데 정확한 성적은 안 내는 거죠. 타고 다녀서 우리는 없으니까 한번 데려와 볼까? 가는 거죠. 그러면 대박 성적을 내고 자기는 이제 연봉을 뻥튀기 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잡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다. 이건 일부러 하지 않으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타 거포가 두 사람 의견이 다른데,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저기 종석 씨는 구단이 키우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고, 지금 효석 씨는 선수 본인의 의지다? 예, 제 생각에는 그렇게 잘하는 선수가 이렇게 오랫동안 안 할 수가 없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씨?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좋아하는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기사 댓글을 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정리를 한 게 LG에서 FA나 트레이드로 나간 선수들로 거의 포스트 시즌을 나갈 만한 그런 라인업을 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단 김상현, 박병호도 있고요. 서건창, 뭐 안치용, 조인성, 뭐 이상열 또 그 외 다수의 한 거의 10명 가까이 되는 선수가 나간 뒤로 훨씬 만개를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확실히 수맥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상현, 박병호 다음으로 다른 팀 가면 터질 만한 유력 후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정의윤이 지금 상당히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네. 실현 가능성 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일단 수비가 지금 송구 능력이 많이 좀 부족한 편인데 네. 제가 볼 때 다른 팀을 가면 빨래줄 송구가 나옵니다. 갑자기 네. 송구 능력이 생긴다. 그럼요. 예, 생기고. 하나 생각해봤는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잠실 구장이 크잖아요. 네. 잠실을 나가서 홈런왕을 2번이나 차지했단 말이죠. 김상현하고 박병호가. 두 선수는 그렇네요. 좀 또 작은 구장으로 모든 가네요. 경기장도 작은 경기장이었고 특히 넥센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도 박병호 홈런 중에 한 3분의 1 이상이 넥센 경기장에서 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 면에서도 확실히 잠실에서 홈런왕을
LG나 두산에서 홈런왕을 기록했던 선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확실히 그런 구장 효과도 좀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영향 중에 좀 큰 비중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정혜윤이 사실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LG 외야를 보면 네. 박용택, 이병규, 작은 이병규 네. 거기에 내년에 만약에 이대영이 자리 잡아주면 정희윤은 사실 자리가 애매해져요. 네, 좀 그렇죠. 정희윤이 만약에 그 최근 몇 년 동안의 성적을 내년에도 그대로 이어준다면 네. 보낼 수가 있거든요. 안 됩니다. 절대. 이번엔 절대 안 됩니다. 뭐 정희윤이 일단 1순위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정희윤 선수도 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딴 팀 갈 준비? 이제 박병호 잘할 선수를 준비. 보면서 박병호, 김상현 선수를 보면서 정희윤 선수도 이제 나이가 됐거든요. 그렇죠. 이제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트레이드도 있고 이번에 그 NC 네. NC 다이노스에 이제 각 팀별로 20인 보호 선수 묶고 네. 나머지 선수들 중에서 한 명씩 데려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LG가 정희윤을 20인 안에 묶을 것 같은데 네. 확률은 상당히 높은데 그렇다면 저는 일단 7명을 확보를 하지 않습니까? NC에서? 그렇죠. 그럼 그 7명 중에서 LG에서 온 선수가 가장 독보적인 활약을 할 것이다 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네, 뭐 터진다. 커리어 하이 터진다 걔는. 네. 지금 그 한 명 더 있어요. 이대영 선수가 네. 죽 쓰다가 1년 내내 죽을 쓰시다가 시즌 말에 와서 네. 갑자기 역전타, 동점타 치고 3루타를 막 치기 시작하셨거든요. 네. 네, 그분도 아마 슬슬 준비를 하시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않냐. 아. 네. 그런데 LG에서 이대영의 존재감은 여성 팬들을 그죠? 이게, 모는데 이게 아주 또 큰 역할을 마케팅적인 한다고. 측면에서 네. 그쵸. 손실이 크긴 해요. 이대영은 포기 못합니다. 네. 네. 김무관 타격 코치를 한번 믿어볼까요? 아, 그러네. 롯데 타격 코치였죠. 네. 믿어봐야죠. 믿어보- 다음 시간 믿어보니까? 한 시즌 네. 기다려보고. 그렇죠. 뭐. 네. 에휴, 아무튼 LG는 안쓰럽고요.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요즘에 또 뜨거운 이슈가 과연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를 가는가. 근데 뭐 미국에 이제 곧 간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출국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ESPN에서 FA 50인을 선정을 했는데 키스 로우라는 칼럼니스트가 선정을 했다고 해요. 37위에 류현진의 이름을 올렸고요. 투수들 중에서는 전체 20위. 왼손 투수 중에서는 2위로 일단은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뭐 포스팅 금액이 얼마가 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너무 분분해서 감을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요게 며칠 내로 결론이 납니다. 일정을 보니까요. 11월 2일 이미 포스팅 게시가 됐고요. MLB 사무국이 최고 금액을 제시한 구단을 KBO에 고지하는 날이 11월 7일.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이후에 한화가 이걸 과연 수용할 것이냐 결정이 한 11월 11일, 12일 그 정도면 결론이 난다고 해요. 뭐 한 일주일 내로 이제 결론이 난다는 건데 글쎄요. 이게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 뭐 의견이 워낙 분분해서 여기 있는 분들은 좀 어때요? 그냥 기사를 계속 쭉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요. 네. 그 키스로 같은 경우에는 뭐 50위권 내에 진입했다고 하는데 막상 그 코멘트를 그게 랭킹보다는 코멘트가 중요하다고 해서 네. 코멘트를 읽어봐도 불펜형 투수로는 적합하지만 선발로는 체력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기록 정확한 기록은 모르는데 완투나 이닝 올해는 이닝이 좀 적었지만 그동안의 기록을 봤을 때 절대 체력적인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좀 평가도 제대로 못 받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저야 하나 모태 하나 팬이고 이제 유현진 밖에 없어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 평가로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게 일단은 MLB는 경기 수가 우리나라보다 한 40경기, 50경기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동거리가 또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활약하고 있던 선수들도 미국에서만 가면은 후반에 가면은 체력이 안 돼서 힘들어하고 더군다나 유현진은 수술 경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평가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ESPN에서 나왔던 평가 내용들 보면은 뭐 5선발 자리 두고 경쟁을 해야 된다. 근데 보통 이제 MLB에서 5선발이라는 위치가 좀 유망주한테 자리가 가는 경우가 많고 하다 네. 보니까
아마 그쪽에서 유현진이 얼마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저도 그런 것들을 내용들을 보니까 유현진 빠지만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냉정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뭐 직구는 평범하다. 커브도 형편없다. 슬라이더는 그나마 슬라이더보다는 그래도 커브가 낫다. 그리고 체인지업은 그래도 수준급이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치면은 뭐 체인지업은 거의 완벽에 가깝고 막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직구도 막 팍팍 콕 치고.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저 그런 선수들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너무 에이스라고 치켜 세우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독보적으로 보일 수가 없는데 이제 외국 나갔을 때는 또 모른다는 거죠. 네. 그리고 과거 뭐 다른 종목이긴 하지만 박지성 선수도 처음 외국에 나갔을 때 뭐 아이트호벤에서 맨유로 간다고 했을 때도 성공하게 한다라고 장담한 사람이 반반. 거의 반도 안 됐죠. 뭐 별로 거의 없었죠. 부정적인 시작이 네. 많았으니까. 생각보다 너무 큰 팀으로 갔다. 그렇죠. 이런 반응이었죠. 그래서 유현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큰 물로 나가면서 어떻게 할지는 뭐 본인이 하기 나름인데 일단은 외국의 시각은 미국에서 보는 시각은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는 썩 굉장히 기대 안 하는 많이 것 차이가 네. 있다라고 하고 있어서 오히려 그런 얘기들이 더 쏟아져 나오니까 저는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하나에 남을 것 같아서. 류현진이 웨이트를 절대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체력적인 네. 문제가 류현진은 지금은 뭐 이동 거리가 짧고 하니까 그게 가능한데 원래부터 웨이트를 안 하던 선수이기 때문에 체력이 참 걱정이 되고 예, 문제가 그런 것 발생이 같아요. 될 네. 소지가 큰 것 같아요. 일본 선수들이 포스팅으로 뭐 여러 명 나갔었는데 사실 일본하고 또 한국 프로하고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일본 선수들은 금액을 보니까 이가와 게이가 2006년에 2,600만 달러 받았고요. 마스자카가 5,111만 달러 받았더라고요. 그나마 좀 현재 저희 우리나라 언론이 얘기하는 한 뭐 1,000에서 1,500만 불 정도 수준으로 간 선수는 이시 다저스로 갔던 이시라는 왼손 투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뭐 한화에서 납득할 만한 금액이 나오냐. 오늘 류현진 선수가 또 인터뷰 보니까 한화가 납득할 만한 금액이 나오지 않으면 나도 갈 생각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일단은 뭐 지켜보죠. 한 일주일 지켜보면 답이 나올 거니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야구 얘기 상당히 많이 했어요. 생각보다. 야구 얘기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새로운 스포츠 팟캐스트 온더 스포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 나눠볼 얘기는 축구 얘기입니다. 축구 팬들은 참 즐거울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이렇게나 많은 축구 경기가 있어요. 뭐 각종 종류별로 다 있는데 오늘 먼저 얘기 나눠볼 거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울산하고 우즈베키스탄의 부뇨드코르와의 2차전이 있었죠. 준결승 2차전. 김신욱, 이근호의 골 2대0으로 울산이 이기고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결승전이 이번 주네요. 11월 10일 울산 문수구장에서 예, 사우디의 아흘리 이라는 팀하고 붙게 됐는데 아흘리라는 팀이 뭐 그렇게 썩 유명한 팀은 아닌 것 같고요. 생소하네요. 알자 예. 들어가는 팀들 중에서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예, 작년에 그 준우승을 하고 이제 컵대회 우승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나왔다고 하고요. 같은 중동 팀을 준결승에서 꺾고 이제 결승전에 올라왔는데 울산이 쉽게 이기지 않을까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글쎄요, 이번에는 또 홈이고 분뇨드코르보다도 상대적으로 좀 더 쉬운 상대일 수도 있다. 그런 시각도 있어요. 사실. 그리고 중동이 아니니까. 네. 이거 중동에서 하면 골치 아프거든요. 아유, 침대 축구. 물렁물렁해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울산이 만약에 우승을 하면 이제 일단 4년 연속 K리그 팀이 결승에 올라갔는데 작년에 이제 전북이 아쉽게 준우승에 끝났죠. 뭐 또 소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행히 2차전에 선수들이 경고를 안 받아서 추측 그대로 결승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뭐 우승 얘기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주중에 캐피털 원컵 여러 경기가 있었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었던 경기는 기성용 선수가 출전했던 스완지와 리버풀의 경기. 스완지가 이겼습니다. 예, 예상외로. 근데 이제 리버풀에서는 이제 좀 이진급 선수들을 많이 출전을 시켰고요. 네. 경기를 이날 어렵게 영상을 따로 구해서 봤는데요. 수완지가 거의 주도하다시피 하는 경기더라고요. 그래서 리버풀이 이렇게 밀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처음 미추 수비수가 이제 헤딩골을 시작으로 해서 수완지가 리버풀을 쉽게 이기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날 기성용 선수가 제라드와 만났죠. 그렇죠. 제라드와 잠깐이긴 했지만. 기라드의 만남. 네. 근데 마지막에 경기 끝나고 인터뷰 보니까 기성용 선수 제라드 별로 의식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인터뷰라던데요. 어떻게 뭐 나왔죠? 감회가 어땠냐 이러니까 뭐 제라드를 만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이겼다가 중요한 거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기성용 선수가 많이 성장했네요. 네.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더니 그러고 나온 기사가 이제 자기의 우상은 제라드와 지단과 박지성이다. 예, 그렇게 나왔네요. 이미 트위터 아이디는 기라드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제라드도 그거 알고 있는데 과거에 제라드 인터뷰 때 한국 기자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기성용을 아느냐? 기성용 선수 트위터 아이디가 기라드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오히려 기성용 선수보다 제라드 선수가 기성용 선수 의식하지 않았을까. 제라드는 신경도 안 쓸 것 같아요. 저는 해줬으면 좋겠네요. 이제 곧 신경을 많이 쓸 수 있게 이렇게. 그러게요. 뭐 잘하면 신경 쓰겠죠. 네, 기성용이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첼시와 맨유가 또 며칠 상간에 또 만났어요. 이날 5대4 난타전이었습니다. 예, 연장까지 가는 피 터지는 승부였는데요. 첼시가 이겼어요. 일단 첼시가 복수에 성공을 했죠.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연장 승부까지 가면서 여기에서 너무 좀 소모가 컸던 게 아닌가. 그래서 주말 리그에서는 또 수완지하고 1대1로 비겼잖아요. 네. 그래서 경기를 봐도 이제 체력 안배를 위해서 후안마타 선수도 아예 결장을 했었고 토레스도 이날만큼은 큰 활약을 못했더라고요. 댓글들 보면은 그림자 모드였다, 어쌔신 모드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나왔는데 네. 예, 그만큼 첼시가 오히려 빡센 컵 대회 경기를 하느라고 리그 경기는 승점 1점밖에 못 가져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 출혈을 감수하고 일단 첼시가 캐피털 원컵 8강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스날과 레딩의 경기가 있었는데 7대5 야구 스코어가 나왔어요. 4대0으로 레딩이 이기고 있었는데 역전승이 됐어요. 이게 또 4대2 지고 있다가 89분에 한 골, 후반 인저리 타임에 동점골로 4대4로 연장을 갔고 연장에서도 뭐 골이 많이 터졌죠. 그런 경기가 가능한가요, 근데? 그 가능하더라고요. 이날 이 경기 어디서 중계했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이날 나는데. 커피타 원컵이 보통 네, 종편에서 좀 하나요? 인지도가 많이 있는 대회가 아니라서요. 네. 그러니까 FA컵이나 리그보다는 좀 경기 중계를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준결승, 준결승부터 이제 유명한 팀들 위주로 경기 중계를 해주고요. 현지 중계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경기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리버풀 TV 거기 가서 이제 영상을 어렵게 구해서 본 경우고 네. 실제로 중계가 나왔던 건 첼시 맨유 경기밖에 중계가 없었습니다. JTBC에서 첼시 메뉴 경기 한 것 같은데 저는 잠깐 그래서 욕을 많이 항의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왜요? 수완지 리버풀하고 제라드하고 그 기성용하고 제라드하고 만나는데 그 경기를 해주지 왜 첼시 맨유는 해주느냐, 박지성도 없는데. 근데 이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항의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일단 현지에서도 중계가 그렇게 한 경기밖에 안 잡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캐피털 원컵이 끝났고 바로 주말에 프리미어리그 리그 경기가 있었습니다. 앞서 얘기 나왔는데 먼저 메뉴 아스날 경기가 먼저 했으니까 그 얘기 먼저 해보면 2대1로 메뉴가 아스날을 이겼는데요. 메뉴가 이제 1위로 올라섰습니다. 만페르시가 3분 만에 친정팀에게 골을 남겼어요. 매너 있게 세레모니를 안 했죠. 네. 예, 주변 선수들은 좋다고 막 엉겨붙고 뛰어넘기고 했는데 오히려 반페르시는 자제하고 조용히 뒤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스날에서 8시즌이나 뛰었던 선수다 보니까 최소한의 매너를 그쵸. 보여준 것 같아요. 돈값 하네요, 진짜 만페르시는. 네. 성격도 좋고 매너도 네. 좋고 잘하는 선수가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득점 선두를 현재 달리고 있습니다.
아스날은 지난 경기 때도 공격진에서는 아직 0점 조절이 안 됐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네.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마지막에 카솔라 선수가 한 골 만회하면서 그나마 체면치레는 했던 것 같고요. 아스날이 좀 그 공격 쪽에서는 보강이 계속 안 맞는 거 보니까 역시 반페르스의 공백이 크긴 크구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겨울에 좀 보강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분석이 계속 여기저기서 나오고 나오고 있네요. 있어요. 네. 그런 와중에 우리 벵거 감독은 최근에 영입 선수 중에서 유일한 실패자 중에 박주영을 언급했죠. 그게 좀 애매하지 않나요? 그냥 우리나라 기자들이 그렇게 해서 박주영 선수 얘기를 꺼낸 것 같고, 원래는 이제 여러 선수들도 있었을 거고, 거기에 이제 박주영 선수가 이름이 거론이 됐을 건데, 굳이 또 타이틀을 그렇게 뽑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벵거 감독은 악감정이 워낙 생겨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아, 루니가 페널티킥 실축을 했는데 파거슨 감독이 다음에 내가 차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아, 다음 경기에 페널티킥 상황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첼시 소환지 아까 얘기한 대로 1대1로 무승부가 나왔어요. 전반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첼시하고 스완지 좀 비등비등한 경기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스완지가 좀 앞선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봤었고요. 이날 첫 골은 이제 첼시에서 먼저 나왔는데 모제스 선수가 이적하고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첫 데뷔골을 성사를 시켰고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더 스완지가 공세적으로 나오고 주도권을 가져가는 상황으로 변해버렸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종료에 가까워지면서 첼시가 잠그는 경기를 했어요. 1대0으로 지켜가겠다라고 하면서 경기를 풀어갔는데, 이날 근데 전후반 통틀어서 그 파블로 에르난데스 선수가 굉장히 펄펄 날아다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시도한 끝에 결국에는 이제 동점골을 터뜨리는 결과를 가져왔고요. 기성용 선수는 풀타임 활약을 했고, 전반전에는 좀 욕먹을 짓을 몇 번 했었어요. 근데 후반전에는 정신 차렸는지, 킬패스도 몇 번 키패스라고 하죠. 네. 예, 몇 번 나왔었고, 이제 이날도 압도적인 패스 성공률. 예, 97%, 8% 네. 그렇게 나왔다고 하죠. 그렇게 나왔었고, 이날 좀 특이한 점은, 우박이 그렇게 많이 내더라고요. 아, 어, 중계 때 뭐 애드립 나왔잖아요. 예, 가지고 예, 골이 터지면은 이거 우박이 아니라 대박이다. 대박이다. 그렇게 재미는 없었는데, 그걸 두 번씩이나 애들이 치시더라고요. 맨시티가 그 다음 경기에서 웨스트햄하고 0대0 무승부를 해서 순위가 바뀌었어요. 맨유가 1위, 첼시가 2위, 맨시티가 3위. 승점은 1점 차 간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였는데 퀸스파크 레인저스와 레딩 누가 먼저 1승을 하느냐? 결국은 아무도 1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지난주에 비기는 거 아니야? 근데 비겼어요. 비겼어요. 최악의 결과가 나왔어요. 답답해 하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어제는 정말. 또 선제골을 레딩이 넣는 바람에 정말 QPR은 강등이 되겠다라는 여론이 어제 엄청 조성이 되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날 그 레딩의 골키퍼 메카시 선수였나요?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네. 거의 들어가는 골을 막더라고요. 거의 카시아스급 선방을 보여주었고요. 그렇게 한 두세 번 멋진 선방 보여주면서 그래도 레딩은 하나 믿을 구석이 있구나. 그래도 물론 QPR에도 세자르 선수가 있긴 하지만 어제는 정말 레딩 골키퍼를 멍 때리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정말 QPR이 1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경기를 봤을 때 진짜 아쉬웠던 게 그라네로 선수가 해설지도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QPR 선수들보다 한 클래스나 두 클래스 더 이상 가는 선수다. 네. 이번 경기에서도 뭐 프리킥 찬스에서도 메카시 선수 때문에 포스트 맞추고 찬스나 패스를 그렇게 주는데도 너무 못하더라고요. 시세 선수나 공격진들이 그거를 볼을 아예 받지도 못하고 받아도 슛도 거의 뭐 골대 밖으로 아예 차내버리는 수비 같은. 예, QPR 경기 보면은 축구는 둘이 하는 것 같아요. 그라네로 선수랑 세자르 세자르 선수랑 둘이 박지 선수까지 끼면은 3명 네.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일단 어제 시세 선수가 리그 첫 골을 터뜨렸잖아요. 네. 거기에서 위안거리를 어떻게 찾으면 제가 어제 위안을. 보면서 시세가 딱 골을 넣고 저도 모르게 이 미운정이 들었는지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이런 시세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브리 시세를 예전 리버풀 때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왜냐면 위닝에서 주력이 99였어요.
그래가지고 리버풀 때에서는 그래도 존재감이 네, 있었는데 꽤 한창 리버풀 잘 나갈 때는 아쉬워요. 있었는데 어느 순간 프랑스를 갔다 오더니 그냥 나이도 그런 이제 선수로 30이 넘었죠. 네. 어제 골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 리버풀 때의 시세의 모습이 잠깐 네. 겹쳐지는 것 같은. 그게 자주 나와야 할 텐데, 이런 시세. 박지성 선수가 이번 경기도 결장을 했고요. 결국 무승부 QPR은 4무 6패 그 19위가 됐습니다. 기록을 그냥 여기 기사를 보면서 기록을 하나 본 게 있는데 네. 저희 프리미어리그에서 최소 초승점을 했던 팀이 더비 카운티가 있다고 그래요. 11점에서 1승 8무 29패로 1승 8무 네, 11점으로 네. 시즌 최소 승점으로 해서 강등을 됐었다 그러는데 네. 근데 지금 QPR의 추세가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4승 6패 4점에 10라운드 현재 동안 4점밖에 못했는데 아마 이 기록을 깰지 못 깰지도 되게 영국에서는 잉글랜드에서는 되게 관심사로 여겨진다더라고요. 네. 강등보다는 과연 대단한 기록을 또 세울 수 있을지가 관심사라고 합니다. 1승은 언제쯤? 답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기 리버풀 뉴캐슬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이 경기 보셨어요? 저 어제 봤는데 수아레즈가 왜 탑 클래스인가를 어제 보여줬어요. 어제 골 장면 나중에 한번 보세요. 왜 이렇게 못 이기죠 리버풀은? 리버풀은 항상 예열만 하고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는 수아레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깝게 지거나 무승부 경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제도 간신히 비겼죠. 사실 수아레즈 덕분에. 주말 예능이니까요. 자, 그렇게 EPL 경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리그 이청용 선수와 김보경 선수 맞대결 때문에 그나마 이번에는 한 경기 좀 주목받는 경기가 있었어요. 볼튼하고 카디프 시티의 경기. 볼튼이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예, 이청용 선수는 한 80분 정도 경기를 뛰었었고요. 네. 김보경 선수는 팀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 70분 정도 활약하다가 후반에 교체돼서 나갔는데요. 경기 중계는 못 봤습니다. 동시간대에 너무 재밌는 경기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김보경 선수의 플레이는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 동점골의 빌미가 되는 플레이가 나와서. 그렇군요. 네, 그 이후에 또 교체됐거든요. 찍혔네요. 질책성인 듯한 분위기였어요. 그래도 일단 카디프 시티는 리그에서 이제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네. 어느 정도 승격에 대한 희망을 꿈꿀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볼튼인 것 같아요. 현재 어제 이겼는데 17위였죠. 17위. 네. 갈 길이 멀군요. 네. 그리고요, 눈을 좀 다른 나라로 돌려보면 셀타비고와 바르셀로나의 경기가 있었고 역시 바르셀로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3대1. 박주영 선수는 막판에 또 한 13분 정도 뛰었네요. 근데 경기는 재밌었어요. 네, 경기는 의외로 셀타비고가 역습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 가면서 안타까운 찬스들, 1대1 찬스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아쉽게 못 놓고 하지만 바르샤는 자기네들 할 건 다 하고 네. 예, 그렇게 해서 초반 1대1까지는 굉장히 재밌는 경기로 흘러갔던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2대1로 비아가 골을 넣으면서 그때부터 좀 일반적인 경기가 돼버리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됐고 독일 민헨과 함부르크의 대결 3대0으로 민헨이 이겼고요.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한 개도 못 때리고 막혔다라는 게 이번 주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우크스부르크와 하노버의 대결 하노버가 2대0으로 이겼는데요. 구자철 선수가 복귀를 했습니다. 예, 후반 교체 투입이 돼서 그 전까지는 아우그스부르크가 거의 공중볼 위주로 긴 패스 위주로 경기를 끌려다니고 있었는데 구자철 선수가 투입되면서 패스가 살아나고 구자철 선수는 또 자신의 공백이 있었냐 마냥 나는 2달 동안 논 게 아니다. 그런 걸 제대로 보여주는 경기였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도 현재 최하위 쪽에 있는데 구자철이 들어옴으로써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좀 반등의 기회가 네. 있었으면 좋겠네요. 기회가 좀 올 것 같네요. 이번 주에 있는 경기는요.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하고 유로파 리그가 있습니다. 역시 눈에 띄는 거는 챔피언스 리그의 죽음의 조 레알 마드리드와 도르트문트의 경기, 맨시티와 아약스의 경기가 있고요. EPL 리그는 QPR은 스토크 시티를 만나서 다시 한번 1승의 기회를 노리게 되겠고
스완지도 사우스햄튼을 만나니까 승리를 좀 노려볼 만하고요. 맨시티 토트넘전도 재미있을 것 같고 첼시와 리버풀의 대결도 눈길을 끄네요. 그리고 셀타비고는 라이오 바예카노와 경기가 있습니다. 함부르크는 SC 프라이부르크, 그리고 아우크스부르크는 도르트문트와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U19, 19세 이하 아시아 챔피언십 조별리그 대한민국과 이라크 1차전 0대0으로 비겼고요. 우리나라가 B조, 이라크, 태국, 중국하고 같은 조인데 5일 밤에 자정에 태국과 2차전을 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각조 1, 2위가 8강에 나가고요. 상위 4팀이 내년에 터키에서 있는 20세 이하 월드컵에 출전을 한다고 해요. 4강 안은 그러니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축구 얘기 마지막인데 K리그 서울과 수원의 라이벌 매치가 있었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서울 입장에서는 수원과의 맞대결 7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수원 상대 6경기 연속 무득점 탈출. 정조국 선수가 살렸죠. 정조국의 후반 40분에 동점골 나왔어요. 대단한 분위기였습니다. 서울은 2위 전북과 5점 차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위권 좀 보니까요. 강원이 대전을 5대1로 이기면서 14위로 올라갔어요. 강등권에서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강원 14위, 광주 15위, 상주 16위. 어차피 상주는 뭐 빠지는 거니까요. 상관없는데 이제 광주냐 강원이냐 이 싸움이 흥미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축구 많네. 축구 얘기 이제 끝났습니다. 네. 자, 잠깐 쉬었다가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새로운 스포츠 팟캐스트 온더 스포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온더 스포츠 오늘 2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예고를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저희가 광주로 스포츠 중계를 나갑니다. 2012 광주 세계 대학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이 대회가 11월 6일 내일 개막을 하고요. 오는 11일까지 6일 동안 열리는 대회입니다. 이 대회 좀 소개를 드리자면 유니버시아드 대회,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매년이 아니죠.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요. 홀수회에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리고요. 그리고 짝수회에는 각 종목별로 대학 선수권 대회가 열립니다. 36개 정도 종목에서 선수권 대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선수권 대회 중에 한 대회가 바로 이번 세계 대학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 광주에서 열리게 됐어요.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를 광주에서 개최를 하게 되는데요. 그 전초전이 될 것 같습니다. 박힘찬 PD가 이번 중계 역할이 상당히 크죠? 걱정도 큽니다. 네. 진짜 중요한 예고가 있는데 저희가 중계 방송을 하니까 중계 예고를 드리려고 얘기를 꺼냈어요. 11월 7일, 8일, 9일 수, 목, 금요일입니다. 3일 동안 저희가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하게 됐고요. 시간은 오전 10시죠? 예, 오전 10시부터 한 2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네. 점심 이후에 한 2시나 1시 경기 진행에 따라서 좀 유동적인 것 같은데요. 네. 오후에는 그때쯤부터 해서 또 2시간 정도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광주에 위치한 염주 종합체육관에서 오전 10시부터 배드민턴 생중계가 있으니까 어디서 봅니까? 저희가 아프리카 TV하고요. 네. 유스트림 두 가지 플랫폼으로 나가게 됩니다. 네. 대회 홈페이지에서도 중계가 되죠? 예, 대회 홈페이지에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페이지에는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외 영문 페이지에서는 또 이제 유스트림을 통해서 똑같은 화면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쪽을 통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아프리카 TV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저희 방송을 검색하시거나 아니면은 해외에 계신 핸드폰에서 분들은 유스트림.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모바일 쪽으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셔가지고 좀 찾아보시는데 힘드시니까 홈페이지 오시는 게 빠르시겠네요. 네. 좀 많은 시청을 바라겠고요. 이번 대회 이용대 선수 출전해요. 한국 대표로 나옵니다.
기대가 큽니다. 저희 이용대 어떻게 선수 경기가 저희가 중계가 걸리겠죠? 어, 그러면 안 돼요. 예, 재밌는 경기 잡아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도 어떻게 인터뷰라도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온더 스포츠 스팟이나 좀 따오죠. 아, 그럴까요? 뭐 스포츠 팟캐스트의 뭐 넘버원 뭐 온더 스포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날 배드민턴 스타들이 많이 모일 것 같습니다. 많이 좀 따옵시다. 예. 예. 네. 자, 많은 시청을 바라겠고요. 오늘 온더 스포츠 2회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민정 씨 네. 어떠셨나요? 저희는 되게 좋았습니다만. 네, 저도 참 좋았고요. 첫 방송을 들었을 때보다 생각보다 여기 오니까 더 화기애애한 첫 방송 분위기. 들으셨어요? 네, 그럼요. 듣고 왔죠. 좀 어땠어요, 저희? 재밌었는데요. 네. 근데 마지막 끝내는 멘트 네. 한마디 딱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숙제 해오셨나요? 저희 지난주에 그냥 끝냈잖아요. 쓱 끝나가지고. 네. 끝났는지도 네. 몰랐어요. 재밌게 듣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끝났더라고요.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뭐 구호라도 좀 외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뭐 하면 온더 스포츠는 좀 같이 합시다.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니까 다 아시잖아요. 뭐 어떻게 모르는 하는 건가요? 표정들이야 다들. 자, 아무튼 2회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얘기거리 또 많을 것 같습니다. 또 배드민턴 얘기도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온더 스포츠! 와.